얼굴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눈 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눈성형,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눈썹 거상술 등등이 있는데요. 중년 눈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안검이라는 거는 여기 위 눈꺼풀 요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상안검 수술 이렇게 얘기하면 윗 눈꺼풀 수술이 되겠죠. 보통은 쌍꺼풀 수술을 얘기해요. 보통 쌍꺼풀 수술이라고 그러면 얘기하지 왜 쌍꺼풀 수술이 있는데 상안검 수술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주로 40대 이상, 50대, 60대 여기 눈꺼풀 피부의 처짐으로 그 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눈꺼풀 피부 처짐을 교정하는 수술을 뭉뚱그려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처질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수술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눈꺼풀의 피부도 더 얇아지고요. 그러면서 잔주름도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알륜근이라고 얘기하는 눈둘레 근육 자체도 좀 더 얇아져요. 그리고 이제 안화 지방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양이 줄기도 하지만 원래 있던 안화 지방도 더 쭈그러들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조금 피부 처짐이 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피부 처짐 부분의 제거, 피부 제거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나이가 들면서 하는 쌍꺼풀에서는 눈매 교정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너무 강해 보이는 인상 변화를 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쌍꺼풀 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방도 필요하면 제거를 하지만 너무 많은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재배치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20, 30대 쌍꺼풀 수술과는 조금 수술 방법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상안검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안검이 요 윗 눈꺼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안검은 아래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눈 밑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냐? 물론 눈 밑이 처지겠죠? 그리고 잔주름도 좀 많아지고 피부도 얇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안화 지방도 이제 좀 불룩하게 튀어나올 수 있고, 중안면부 여기가 이제 꺼져 들어가면서 좀 더 처지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처져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중안면부가 좀 더 길어 보이게 되고, 눈 밑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 밑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눈 밑에 노화에 의한 변화를 교정하는 수술 자체를 또 뭉뚱그려서 하안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눈꺼풀의 노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정하는 수술이나 시술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간단하게는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준은 보통 45에서 50세 정도로 보거든요. 45이나 50세가 넘어가면 물론 지방도 튀어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피부도 많이 처지고 잔주름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프팅이 중요해지죠. 이런 식으로 리프팅이 딱 돼야 됩니다. 그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는 그거를 이제는 50대 이후에 이제 하안검 수술이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안검 수술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냥 하안검은 우리 눈 밑에 이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이고, 그러면서 리프팅까지 하는 수술이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 결막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 실밥이 없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한 수술이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절개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었고 상안검 재수술을 하셨던 분이고, 눈밑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신 적이 없었던 분인데, 눈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아래 눈꺼풀의 변화가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안화 지방이 좀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좀 울룩불룩하니까
다크서클처럼 더 심하게 보이고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시 눈 밑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이제 재배치와 경막 강화, 리프팅까지 해서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해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수술 전후 눈밑이 훨씬 더 밝아지고 젊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이제 하안검 수술, 눈밑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 거상은 눈썹 거상술 혹은 눈썹 하 거상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눈썹 바로 밑에 절개선을 넣고 피부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리프팅까지 같이 하는 수술을 보통 눈썹 거상술, 눈썹 하 거상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안검 수술할 때도 피부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왜 또 눈썹 거상하면서 또 피부를 제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눈꺼풀 피부가 처지면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피부가 많이 처져 들어가거든요. 이쪽 피부까지 제거를 하려면 생각보다 상안검 수술을 할 때 절개선이 여기까지 되게 길어지게 돼요. 쌍꺼풀 수술만으로 이 많은 피부를 다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인상이 좀 더 강해 보이고 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눈썹 하거상, 여기 눈썹 밑에 여기에 절개선을 넣어서 리프팅하고 피부 제거를 같이 해준 상태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 뒤쪽에 처짐의 느낌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처지는 느낌도 훨씬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눈썹 거상 수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크게는 사실 되게 붓기가 없고 회복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한 1, 2주만 지나면 거의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눈썹 밑에를 짠다 그러니까 흉터를 걱정하시는데요. 이분같이 아예 이렇게 눈썹이 문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흉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설사 눈썹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1년 지나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돼요. 그래서 흉터 걱정 없이 많이 붓기 없이 회복도 빠르게 그러면서 뒤쪽에 많이 처지는 피부를 제거하면서 리프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뒤쪽으로 많이 처져 들어가는 눈인 경우는 눈썹 거상술을 추천을 매우 드리죠. 하나의 단점은 눈썹 거상술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옵션 같은 거예요. 쌍꺼풀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쌍꺼풀이 없으면 상안검 수술에서 만들면서 눈썹 거상을 하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전혀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신데 눈썹 거상술만 한다고 물론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경우는 상안검 수술과 함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쌍꺼풀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사실 굳이 상안검을 또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쌍꺼풀 그대로 그냥 눈썹 거상술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 갖고 계신 쌍꺼풀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또 맨날 댓글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